다음은 욕을 안 하려고. 네.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인도를 건드리는 거는 언제 저희 지정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펼치다가 일단 이제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쥐어 터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나오다 쥐어 터졌고, 그래서 지금 제일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인도기 때문에 러시아가 인도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호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러시아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 기술을 인도에 공유해 주기도 하고, S-400 같은 대공 미사일 기술을 비롯해서 최신의 전투기도 팔고 하여튼 러시아가 퍼줄 수 있는 걸 다 퍼줘가면서 지금 호감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해서 인도를 다시 꼬시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50조 원 현찰을 던졌고요, 미국은 정상회담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에너지 얘기를 인도에 꺼낸 겁니다. 자, 먼저 기사 먼저 보고 한번 저기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지 시간 11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가 러시아산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미국이 인도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에서 받는 가스 받지 말고 지네 가스 받으라는 소리야, 이것도 결국. 뭐 우리 거만 막 많이 받기 좀 그래? 다변화. 그래, 내가 저기 카타르도 연결시켜줄 수 있고 다른 쪽 내가 연결시켜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의 수요를 줄여보려고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안 돼요. 네. 왜냐면 없거든. 미국에서 배로 실어오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급하고 그럼 또 되게 양도 웃긴 게, 부족하거든. 그렇게 미국이 급하면 일단 염가루라도 좀 던져주든지. 그렇지. 정확한 지적이야. 근데 그 짓 야, 안 하면서 사래. 니들이 쿠팡 배송, 새벽 배송을 해주기를 해. 쿠팡처럼 가격이 싸기를 해. 고분고분 AS를 해주기를 해. 물건을 팔면서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데 니네가 구매처가 따로 있으면 니네랑 거래하겠니?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까지 가서 장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발트해나 뭐 이런 쪽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안 쓰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발트 3국에서요? 발트 네. 3국도 있고 주변 국가에서 러시아랑 거래를 끊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진짜 러시아랑 거래를 끊은 줄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속셈이 있었어. 칵테일을 팔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중동산 51%에 러시아산 49%야. 이러면 제재 대상에서 빠지는 빠져나가요. 거지. 그래서 석유를 쓰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걸 갖다 팔기까지 해. 브라보.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치 송작가 TV 같군요. 네. 아니 근데 외모는 다 보수 유튜버처럼 생겼어. 근데 내용은 진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 뭐예요? 야, 니네 중동산 석유 이거 어떻게 구했어? 영수증이나 구입서 있어? 야, 있다면 있는 거지. 믿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중동산 석유 51대, 러시아산 석유 49의 기름이 버젓이 유통돼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신조어로 라트비안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네. 라트비아 칵테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미국이 똑똑한데? 똑똑해. 아니 근데 이게 국제 너무 제재에서 다 스마트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러시아가 석유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는 지금 중동산이나 국제 시세 유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 배럴당 27달러, 30달러 해줘.
그럼 90달러, 80달러 내고 누가 중동산이나 미국산 없구나. 중동산이나 비싼 저기를 팔라고 하겠냐고. 심지어 중동산은 질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석유의 질도. 그래서 분명히 중동산이랑 섞였는데 예전에 쓰던 거랑 똑같네. 희한하네. 라고 하면서 유럽 안에서 석유가 돌고 있는 거야. 너무 웃긴 게 중동산이 아니 보수예요? 사실은 보수였던 적이 없던 거지. 그렇지. 중동산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중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동산이었던 이게 적이 없는 우리가 거죠. 말로만 포대가리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기름을 원산지를 속여갖고 팔 생각을 하는 거야. 저기 아니 너무 상도덕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석유가 모질해갖고 웃돈을 주고 살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발트의 주변 국가들은 기름이 남아. 그래서 그걸 사다 써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우리가 중동산이란 섞었잖아. 제재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석유는 계속 팔려. 그러면서 푸틴이 심지어는 금하고 연동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르브라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발트 삼국은 그 주변 국가들은 사실 약소국이에요.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고 러시아가 사실 더 위협적이야. 미국에 떨어져 있어. 미국 말 안 들어 이러면은 말 들을게요 해놓고 이제 뒤에서 미국이 응. 뭘 해줄 수 있어? 근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일단 말만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약소국 입장에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 이게 나쁜 짓이래? 보수의 얼굴을 하고 많은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그럼. 진보적인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죠. 나쁜 건 아니지. 어떻게든 한 분의 보수라도 더 모셔가지고 네. 우리 쪽으로 전향시키려고 나 이런 방송을 하고 좋은 일 있는데. 하는 거죠. 좋은 일 하는 그렇지. 거지. 이분이 외모를 이렇게 타고난 건 어쩔 수 천연입니다. 없죠, 그건. 예, 천연입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기신 겁니다. 근데 강용석은 하루 잃었다고 19억씩 후원금 꽂아주고 우리는 아무리 죽고 산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게 뭐 하는 경우냐고. 갑자기 그쪽으로 갑니까? 네, 아무튼 부러워서 그래요. 많이 부러우셨구나. 네, 많이 꽂아줬더라고.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블화가 반토막 났다가 2달 만에 더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금하고 바꿔준다고 그랬거든, 푸틴이. 푸틴은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최소 2,000톤 이상의 실물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래서 그 실물금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지금 러시아 전쟁 나면 금 풀 거다 그랬는데, 네. 내가 푸틴보다 한숨, 이거는 이제 푸틴이 잘하는 게 아니라 푸틴 밑에서 연방 재정을 관리하는 러시아 연방은행장 그 여자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요. 공시미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푸틴이랑 10년째 경제 고문하면서 러시아 국영은행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금을 팔아서 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역으로 루블하고 금하고 같은 연동으로 해놓고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금을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의 특징인데 특히나 이제 푸틴 같은 성향의 사람 밑에서 일을 하려면은 쥐어짜잖아요, 그냥. 그분 왜 항상 그 푸틴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푸틴 음성 분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필기체 자기만의 필기체로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 유명한 푸틴의 또 필체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죠. 내일 아침 9시까지 방법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천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왜? 죽어. 목숨 걸고 일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막 외환 위기야. 그래갖고 국내에 달러가 없어.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 국가은행 갖고 달러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화나 같이 생긴 그 안경 낀 은행장께서 말하는 거지. 못 줘. 니들이 알아서 해. 죽으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살아남기를 바래. 딱 이 정책만 하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라고 뭐 해보려고 하더라도 푸틴의 최측근이랑 못 건드리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 자생적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항상
우리 한반도 민족의 민족 특성이 있어. 그리고 뭐 저 일본 애들 저 종특이야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러시아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네들은 제국을 오래 했자니까 황제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황실에서 사실 혁명이 됐으면 모두가 평등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산당 서기장 중심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권력자 밑에 또다시 이렇게 계급사회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장착이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 다, 야, 푸틴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푸틴은 아버지야. 옛날로 따지면 황제야.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중에 수주정뱅이 아버지도 있고 다혈질인 아버지도 있고 자꾸 사업에 실패하는 아버지도 있어. 그러나 아버지야. 그럼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정의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푸틴은 아버지야. 그럼 비록 뭐 여자친구가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고 스위스에 별장을 얻어갖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유 사진 붙여놓고 왜 저래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야.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와이유 사진은 건들지 마라. 네, 아무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되려 경기가 더 좋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라트비안 칵테일 형태로 러시아 싸구려 석유를 비롯해 갖고 국제 유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러시아 기름값이 3분의 1이거든. 쿠팡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암리에 왜 자꾸 쿠팡을 띄워줘? 띄워주지 마. 그만큼 고열을 짰겠지만 어찌 됐거나 오히려 이 기회에 러시아산 석유를 살라고 하는 애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가 아니고요. 뒤에서요. 그렇지.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당근마켓의 유혹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싼 가격을 직거래로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달러로 갖고 올 필요 없대잖아. 루블화로 결제해도 되고 금으로 결제해도 되고 현물로 결제해도 된다잖아. 그런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국가가 그러면 안 땡겨 쓰겠냐고. 그래서 바이든이 갔어. 자, 우리 거 가스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 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달 말 정도에 회의를 했죠. 예. 근데 인도 총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요 가스를 쓴 발전소나 플랜트가 없어요. 우리 다 석유하고 석탄만 써요. 그래서 가스를 주시는 건 곤란하겠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지.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정 그렇게 가스를 팔고 싶으시면 모든 가스 설비나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가스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가스 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뭐 SOC를 좀 깔아줘 보든가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인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인도는 오히려 이 상황 하에서 이거를 좀 즐기고 있는, 큰 소리 치면서 즐기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거 한 대 쥐어 패면 바로 러시아한테 와서 붙어버릴 것 같고, 뭐 이렇게 당근을 던져주려고 해도 이게 무슨 수출입 무역 규제를 걸 수도 없고, 애매하죠. 인도는 내수가 80% 국가라서 뭐 미국이 그렇죠. 흔히 잘하는 야, 이 슈퍼 301조로 내가 작사를 내버 필요 없어, 인도는. 관세를 먹여버리겠어 해도 미국 걸 별로 관세 수입을 안 해. 안 하는데. 아니, 씨, 내가 F35를 내가 니들한테 안 팔 수가 있어. 애초에 그거 써본 적이 없다, 니네 거는. 우리는 그래서 인도한테만큼은 협상이 안 먹히고 있는 입장인 거란 거죠.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코너로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타개할 수 있을까? 끝난 거 아닐까라는.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역시 강대국은 괜히 강대국이 아니구나. 얘들이 쌈만 하면 잘 뭉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술 먹고 보드카 먹고 길바리에서 얻어 죽고 이러던 애들이 전쟁이다 그러면 하나로 뭉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슬라브족들이거든. 전쟁 민족이거든. 이번에도 지금 국민적 단합이 똘똘하게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그동안 뭐 3개월 거래가 어쩌고 이게 없어지고 현찰로 1조 원씩 따박따박 돈이
서방에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그랬죠. 야 이제 데일리 결제해. 현금 박치기 딱 가지고 대신 와야지. 현금 박치기야. 대신 쿠폰가 30%. 이러니까 이거 헐 안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굳이 달러를 갖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 루블화로 갖고 와도 된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젤렌스키가 너무 선을 넘었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은 이거 어떻게든 몇 년짜리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 기회에 이제 아주 뽕을 뽑으려고 생각을 할 건데 러시아는 정말 너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치솟고 있는 반면에 엄청 오르고 있어요. 대려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마트엔 물건이 없어. 근데 러시아 마트에는 물건이 있어. 왜냐면 미국은 배 타고 다 실어갖고 들어와야 되거든. 이런 전쟁 상황이나 공급선 불황이나 또는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전체로 인해 갖고 지금 미국 안에는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 거야. 비축률을 괜히 푼 게 아니야. 지금 한 달에 물가가 5%, 7%까지 막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생필품 공급이 안 돼. 왜? 그동안 70% 이상의 생필품을 대주던 중국이 아이고 나 힘들어. 상하이도 문 닫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건을 주겠어? 라고 하면서 들어 누워버리거든. 그러니까 미국 안에 뭐 단순하게 나이키부터 물론 신발이 먹고 사는 거에 중심은 아니지만 슈퍼 안에서 돌아다니는 일반 야채에서부터 생필품들이 점점 동나기 시작했고 이게 근본적인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초창기만 해도 떼돈 벌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치고 빠졌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의 물가가 그때부터 계속 그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국은 물류 대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실제로 트럭 기사들 못 구해가지고 물건이 쫙 퍼져나가지도 못하고 항구의 배들이 물건에 선적한 채로 쫙 대기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물류를 삼성전자 배달차가 동원이 돼갖고 삼성과 LG전자 배달차들이 동원해갖고 그 물류를 풀어줬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트럭 운전하던 사람들이 복귀를 안 해요. 왜냐면 보조금 받고 차 팔고 지금 편안하게 아무 짓 안 하고 폐업 신고하고 있으면 매달 2천만 원씩 나오니까 복귀를 안 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물류가. 오르고 있는 거를 먼저 이걸 같이 동시에 잡으면서 밖에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밖에 돈 버는 거에 얘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짜 미국 주류 언론들도 계속해서 러시아 침공 이 관련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마 얄팍하게 그 생각을 했겠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러시아를 악마화시키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했다라는 게 러시아 침공이 있은 후에도 바이든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별개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빨리 바이든 입장에서는 선회를 했었어야 했어요. 내부의 물가를 그렇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계속 바깥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가스로 돈 벌어들이니까 와, 돈 진짜 엄청 많이 번다라고 했는데 밑에 내수가 망가지는 거를 놓친 거고요. 그렇죠. 지금 EU에 있는 통제권을 사실상 잃어버렸어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독일이 저는 끝까지 버틸 줄 몰랐어요. 독일 목을 딱 쥐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때부터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독일의 목을 재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시에 심한 말도 했죠. 너네 러시아 노예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목을 조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독일 목을 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국제 여론 자체가 다 러시아 비판하면서 러시아하고 끊지 못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다 비판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독일이 계속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아니 알아. 우리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줄여야 된다는 거 숙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회의해 라는 플레이는 계속 나왔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존도가 줄어들었느냐? 1도 안 줄어들었어요.
독일은 계속 러시아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전해 듣기는 우크라이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제 러시아가 뭐 거의 무장 해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언론이 기사가 나오고 계속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나토군이 무장 해제 상태예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느라고 기존에 있는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웬만한 장비들을 지금 거기다 다 몰아 넣어준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유지되고 있는 일종의 나토 고유의 방어막이 뚫려버린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대형 군용 수송기 6척을 동원해가지고 지대공 미사일을 옛 유고 연방 세르비아까지 비행기로 실어 날라가지고 물건을 보냈어요. 무기를 보낸 거야. 근데 물론 세르비아에 무기를 보내는 게 뭐 대단한 거냐면 얘기할 수 있지만 세르비아가 중국한테 이 지대공 미사일을 사기로 해갖고 구매한 지가 3년 전이야. 근데 그동안 허가가 안 나는 거야. 반입이 안 돼. 그리고 반입이 안 되면 이 방공망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용기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의 군 수송기가 세르비아에 저 미사일을 갖고 들어오면서 동부 유럽의 하늘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중국제가. 결국은 중국도 그동안 나토가 끼고 있었던 일종의 방공망을 털어낸 거야. 앞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갈 수 있구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결국은 중국의 경제를 해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와 서방의 경제 생필품 공급을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전쟁 동력을 뺏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럴 때 진짜 군속 무기로 막 팔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수요 공급처를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없잖아. 근데 이걸 줘버리면 내수에 있는 주민들이 먹고 쓸 것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중국이 일부러 상하이 봉쇄나 주요 산업 도시들의 봉쇄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의 반출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전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게다가 세르비아에서 최근에 친러시아 정권이 또 이제 계속해서 정권을 잡게 네. 됐으니까.